자, 아까 1교시 때 이게 화면이 끊겼었죠. 그래 연결해서 해야겠습니다. 다항식의 정리입니다. 다항식의 정리. 이게 오름 차순 정리하고 내림 차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반드시 익혀 주셔야 손에 익어야 어, 많은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기본 적석 정리가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 다항식의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소팅. 자,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다항식을 정리한다 그러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차례 정도 내신의 시험 문제에 나올 정도죠. 자,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은 차수가 작은 항부터 나열하는 겁니다. 왼쪽부터 나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차수가 큰 항부터 왼쪽부터 나열하는 것이 내림차순입니다. 자, 만일 x에 관한 1차식 그러면은 ax 플러스 b, 이게 1차 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나오죠. x에 관한 2차식 그러면은 ax 제곱 2차 항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항 나오고 상수항 나오죠. x에 관한 3차식 그러면 3차 항 먼저 나오고 x 2차 항, x 1차 항, 상수항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보기 1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기 1번에 보면 4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쭉 굉장히 항들이 많죠. 상수항까지.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화면을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다항식 P, 이렇게 다항식은요 이렇게 P로 많이 나타냅니다. P로 많이 나타내고요. 자, 이게 4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의 제곱의 y제곱, 이게 다 적으려니까 좀 그렇다 그지? 그러면은 다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스티커에서 여기 요거는 남겨놓으면 되겠지 그지? 너무 그러나? 미안합니다. 자, 요거 문제만 남겨놓고 그렇게 할게요. 자, 이게 P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P가 다항식 P가 내림차순이 괄호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차수가 큰 것부터 그러면은 x도 있고 y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x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지 그지? x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x만 문자만 생각하는 겁니다. x 3차, x 2차, x 2차 그러면 요 두 개가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1차, 여기 x 1차 있죠? 요렇게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동류항끼리 한번 묶어 보면서 그 다음에 3차식으로 바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림차순. 자, 4의 x의 세제곱. 나머지 x 3차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x 2차가 있고요. 여기 x 2차 있죠. 나머지 x 2차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개 더해야 되는데 2y 제곱하고 5y 세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y 제곱하고 y 세제곱은 또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y 제곱 플러스 5y 세제곱을 이렇게 대놓고 x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x 제곱항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1차항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로 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x 1차항 숫자는 부호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밝혀주는 게 숫자죠. 그러면은 3y 제곱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3y 제곱 마이너스 4 괄호 닫고 x 1차항을 묶어내면 네모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선생님 체크 표시하는 y 세제곱 2y 6 이게 다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괄호로 묶어줄 필요는 없죠. 뭐 괄호로 묶어줘도 되는데 그거는 뭐 자기 취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어떻게 정리하라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x가 아니죠. y죠, y. 이 두 번째 문제는 y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y가 문자입니다. 그래 놓고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이거는 y가 없으니까 상수항입니다. 그죠? 이게 y가 있으니까 y 2차항이고요. 여기는 y 3차항이고요. 3 크게 적어놔야지. y 2차항입니다. y 2차항이고요. 이거는 y 3차항입니다. y 3차항. 이거는 상수항이고요. y 1차항이죠. 그죠? 요것도 상수항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부터 적어야 되나요? 오름차수는요. 이 오름차수는 상수항부터 적는 거지 않습니까? 부터 1차, 2차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상수항이 여기 4x가 있고 적읍시다.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항만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적혀집니다. 이 괄호 쳐도 되고 괄호 안 쳐도 되는데 대부분 상수항이 여러 개일 때는 괄호를 오름차순일 때는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안 쳐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될 텐데 y1창 적지 y1창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y1창은 요 2y 요 하나뿐이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2y 그죠? 하나뿐인 경우는 또 괄호 해줘도 안 해줘도 그거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만 y2창이 여기 보이죠. 그죠? 요 두 개 보입니다. 요 두 개. 그런데 여기는 y2차인데 이거는 2x 제곱이고 3x니까 그죠? 이거는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해놓고 y2창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y3창은 요 두 개지 5x 제곱 플러스 1이겠네.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1 괄호 닫고 y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일 안 해줘가지고 틀리지 마세요. 이런 거. 자, 그래서 y에 대한 오른차순. 요게 여러분들이 참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내신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넘어가고 당식의 덧셈과 뺄셈이 이렇게 돼 있죠. 연산의 기본 법칙이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하면서 다 했던 거잖아. 기본 법칙이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수에 대한 연산 기본 법칙이 다항식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교환 법칙. 그죠? A랑 B랑 더한 거는 반대로 B랑 A랑 거꾸로 이렇게 더해도 되는 거고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합 법칙. A랑 B랑 먼저 계산해서 C랑 계산하나 B랑 C랑 먼저 계산해서 A랑 나중에 계산하나 같은 겁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고요. 분배 법칙. 자, A랑 B랑 곱하고 A랑 C랑 곱한 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뭔가 있어야 되는데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A랑 C랑 그랑 B랑 C랑 이렇게 해주는 것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통인수로 이렇게 해서 묶어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공통인수 C가 있어서 C로 묶어내도 되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 3A, 2A를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2A, 3B를 계산하고 있죠.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하기 전과 변화한 후를 비교해 보면 어떤 법칙이 사용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퀄 등호를 기준으로 변화하기 전과 변화한 후를 보면 결합 법칙을 사용했다는 것을 아시죠? 자, 그러면 바로 보기 1번으로 들어갈게요. 다음 계산은 3A 플러스 B 플러스 2 괄호 닫고 A 버르적을 간단히 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용된 법칙은 뭔지 찾아봐라. 자, 그러면 이 좌우를 비교해 볼게요. 지금 2A가 이렇게 했는데 2B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변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갈 때는 분배 법칙이 사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좌우를 비교해 볼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3A하고 2A를 이렇게 그죠? 교환해서 교환 법칙 그지? 순서에 관계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좌우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먼저 계산할 거다. 이건 결합법칙이죠, 그죠? 음.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두 번째인데요. 자, 덧셈과 뺄셈을 하는 기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문자. 그 문제에서 x에 관한 다항식인지 y에 관한 다항식인지 xy에 관한 다항식인지 주게 된다고. 그걸 줬다는 것은 문자를 뭐로 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는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정리를 하는데요. 대부분 다 무슨 차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동류항끼리 해주는 겁니다. 동류항이 아닌데도 덧셈과 뺄셈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거는 다 알겠지만은요,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와 여기 플러스와 만나면은 마이너스가 남고요. 요 마이너스와 요 마이너스가 이 플러스로 남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중학교 때까지 계속 열심히 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보기 2번을 가지고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번. 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하나하나 이제 따져 보겠습니다. 자, P 플러스 Q 있잖아요. P하고 Q하고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류항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도 같아야 돼요. 개수는 관계없어요. 문자도 같아야 되지만 그 문자 한 개 한 개의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5x 제곱 y라고 하는 요 항의 동류항은 지금 없습니다. 요 항에서는. 그래서 이거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겁니다. 그죠? 단지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x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그렇게. 그러면 이게 x 3차항이 여기 있고요. x 2차항이 있고 요거는 상수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문제 괄호 1번에 이거는 이제 p를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2의 x의 세제곱항이 있고요. 제곱항이 없습니다. 살짝 비워둘게요. 제곱항이 여기 있네요. 플러스 5의 y의 x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을게요. x의 제곱 y 이제 그대로 놔두는 편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수항이라서요. 1차항이 없죠. 1차항이 없고 바로 상수항이 있어서 요렇게 플러스 기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기호가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차, 2차, 1차가 없어서 비워뒀고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Q가 이렇게 있잖아. Q. 자, Q에도 X 3차항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 2차항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비워두고요. X 1차항이 여기 있잖아요. 2XY 제곱. 그래서 이거 플러스 2XY 제곱 이렇게 적고, 상수항이 눈에 보입니까? 마이너스 3Y 제곱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쉘이 때리 더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쫙쫙쫙 돼가면 되는 겁니다. 비어 있는 거는 블랑크 제로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더하니까 이거는 3x의 세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5의 x의 제곱 y가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2의 x의 y의 제곱이 그대로 내려오고, 이거는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내려오게 돼서 답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시험 문제는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2번처럼요. 이 좀 더 복잡해서 나와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걸 또 계산해 볼게요. 2번 문제는 P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5에 x의 제곱 y, 그 다음 블랑크 비어 있고 플러스 2y 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Q는 이제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돼요. 여기에 Q인데 마이너스 3을 곱해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Q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Q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죠? 그잖아요. 여기는 블랑크 여기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6 x y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9 y 제곱이 될 겁니다. 이거를 이 제곱이에요. 이거를 대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남고, 자 이거랑 제로랑 더하니까 플러스 5의 x의 제곱 y가 남고, 이거는 마이너스 6x의 y의 제곱이 남고, 이거는 더해주니까 11y의 제곱이 남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거 속도가 점점 빨라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은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여러분들은 암산할 부분들은 암살을 해가지고 곧바로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 보면은 동량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바로 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안 풀어도 되고, 여기서 그냥 눈으로 그냥 찾아서 바로 계산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걸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요걸 좀 지우고 난 뒤에, 요걸 좀 지우기를 지우고, 잘 안 지우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P가 요렇게 있죠. 노란 걸로 바꿀게요. P가 요렇게 있고, 이거 왜 이래? 잘 나오지? P가 요렇게 있고 Q가 요렇게 있는데 P에다가 3Q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5X 이렇게 요렇게 자신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세로로 적는 게 좋고, 그러면 3차식을 빨리 찾는 거예요. P에서. 그래서 3차항 2x의 세제곱 적지, 그 다음에 여기서 3차를 찾아서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이 되잖아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차항을 찾는 겁니다. 2차항이 여기 보이죠? 5의 x의 제곱에 y가 되어 있고, 2차항, 그 다음에 2차항을 여기서 작습니다. 플러스 여기는 2차항이 여기가 없죠, 그죠? 없어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항을 찾는 겁니다. 여기는 1차항이 없어서 못 묶고, 1차항이 여기 있죠. 2의 x의 y의 제곱 이렇게 묶여지죠. 그 다음에 상수항 2y 제곱이 여기 있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3y 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다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5의 x의 제곱의 y 플러스 2의 x의 y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한 큐에 딱 나와버리게 되게끔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적는 거 있죠. 이렇게 적는 거하고 이렇게 적는 게 안 되더라도 막 암산이 안 되고 암산이 막 돌아가, 안 하더라도 암산이 막 돌아가게끔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로 이제 들어가죠. 잠시 쉬었다가 기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